덕분에와 때문에라는 예화가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였던 작은 아들은 아버지 때문에 저는 알코올 의존증이 되었습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 덕분에 아버지와 같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저는 열심히 노력해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아들들이지만 어떤 마인드셋에 따라서 인생은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겠지만 불가항력적인 시점에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억지로라도 웃으시고 파이팅 하시고 입꼬리를 내리지 마시고 입꼬리를 올려서 웃으면 우리 뇌도 웃는다고 생각하고 우리 몸에 좋은 영양과 활력을 선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습관TV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녁 어스름 달빛은 아직 없지만 이제 산은 빨리 해가 지고 날씨나 온도의 변화나 그리고 일몰이 되면 순식간에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오시기 전에는 충분한 준비를 하시고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시고 올라오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오늘은 좀 일이 있어서 좀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이제 퇴근하는 길에 잠깐 경주 동천동에 있는 백률사가 있는 소금강산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얘는 굴불사지 탐방로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높지 않는 산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즐겨 찾는, 주변에 아파트 단지도 있고 또 주택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허파와 같은 역할을 하고 많은 시민들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멋진 공원입니다. 경주는 대부분이 국립공원입니다. 시 전체가 공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심과 멀지 않는 곳에 이런 야산이 있다는 사실, 어쩌면 경주시 동천동민의 또 행복이자 아름다운 유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까치 소리도 저 멀리서 들리고요.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도 들립니다. 하루의 일과를 이렇게 맨발 걷기로 마무리하는 습관, 굉장히 유익합니다. 지금이라도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초점을 맞추고 사시는 혹시 그런 분들 계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맨발 걷기를 할 때 한번 그 생각을 깨뜨리고 뛰쳐나온 적이 있습니다. 맨발 걷기를 하다 보면 효과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시간이 많이 낭비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위험하거나 또 피곤하다 이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마인드셋을 했습니다. 피곤하면 쉬자라고 수십 평생을 지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러니까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죠. 그게 공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걸 한번 바꿔볼까? 지금까지 피곤을 그때그때 풀어온 방식이 바로 쉬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사우나를 하거나 다른 운동을 하거나 이런 것이었는데요. 물론 그런 것들도 병행하면 훨씬 좋지만 이걸 좀 바꿔볼 수 없을까 하던 차에 피곤하면 걷자, 피곤하면 맨발로 걷고 쉬자, 찌부둥하니까 걷자, 이왕이면 맨발로 걸어보자, 피곤하니까 걷자, 맨발로 걸어보자, 또 과식했으니까 소화제를 먹자 아니라 과식했으니까 장기능 배변 활동에 상당히 좋은 맨발로 걷자, 이렇게 한번 바꿔 보습니다. 근데
쉽지는 않았죠. 비가 오니까 오늘은 쉬자가 아니라 비가 오니까 맨발로 걷기에 참 좋다. 또 눈이 오니까 잠깐이라도 맨발로 걷자. 눈이 오니까 걷자. 이런 생각을 이렇게 자꾸 매일매일 반복했습니다. 이게 마음가짐, 마인드셋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느 날 그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찌부둥하네. 몸살약, 또 간장약, 이런 영양제 먹고 쉬자. 또 근육이완제, 마그네슘 먹고 쉴까 이렇게 했는데,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피곤하니까 피로회복에 아주 좋은, 혈액순환이 좋은 맨발로 걷고 쉬자. 이렇게 한 번씩, 어떨 때는 또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한 번, 두 번 반복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맨발로 걷는 습관이 힘들지 않습니다. 저절로 됩니다. 처음에 운전을 배울 때는 좌측으로 핸들을 돌려야지, 우측으로 돌려야지, 브레이크를 밟아야지, 아니면 엑셀을 밟아야지, 이렇게 의식이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까? 그처럼 습관을 들이는 것은 많은 또 반발을 불러일으키지만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이제 맨발로 걷지 않는 것이 비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이래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심한 알코올 의존증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굉장히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타인과 남에게 또 자신에게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요. 어느 날 그 두 아들이 장성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은 유명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닥터가 되었죠. 그 의사에게 인터뷰를 어떤 그자들이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 아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덕분입니다. 예? 당신의 아버지는 우리가 알기에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 아닌데요. 재산이 많거나. 예, 저희 아버지는 아시다시피 알코올 의존증,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와 같은 분들을 꼭 치료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노력했고 연구하고 배울 수가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그 둘째 아들에게 그 기자가 인터뷰를 하러 갔습니다. 당신은 왜 알코올 의존증 환자가 되었습니까? 둘째 아들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너무 이상해서 당신은 왜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까? 그때 의외의 대답을 했습니다. 예, 저희 아버지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로 집에 와서 저를 괴롭게 하고 가정을 불행하게 했습니다. 저도 이기려고 했지만 저는 아버지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극명하게 다른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물론 불가항력적인 사항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의지나 한계가 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또 불행의 요소가 있으면 그것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번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은 우리의 의지로 하나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어느 집안에, 어느 나라에, 또 키와 몸무게와 눈동자 색깔과 머리카락, 이건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아무도 대신해 주지 않고 우리의 생의 마지막에 누구 때문에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때로는 나의 불행한 열악한 조건이 그것이 걸려 넘어지는 장애물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덕분에 발판이 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 지금 좀 불행하다고 생각되고 좀 불편하고 또 고통스럽더라도 여러분 밝게 웃어 보십시오. 우리의 두뇌는 가짜로 미소를 짓는 것과 가짜로 웃는 것과 진짜 기쁜 일이 있어서 웃는 것을 결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끌끌끌 웃으면 우리의 모든 두뇌와 우리의 몸은 도파민을 발생시키고 행복 호르몬을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인체의 고통을 잊게 하고 인체가 왕성하게 돌아가도록 촉진시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짜증내고 인상을 입꼬리를 아래로 내리고 고통 가운데 때문에라는 생각 속에 있을 때는 우리의 뇌와 우리의 몸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사가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선택할 수 없는 것들도 있지만 소중한 인생, 여러분 덕분에 라는 마인드셋으로 여러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구도 여러분의 인생을, 나의 인생을, 또 구독자님 인생을 대신해 주거나 간섭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화이팅 하시고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쪽이 막히면 한쪽은 또 열린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넘어진 곳에서 또 엄청난 금덩이를 발견할 수가 있고요. 조금만 파내려가면 밑에 광맥이 터져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돌려 생각하시고 오늘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맨발 걷기는 행운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행운아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꼭 화이팅. 가짜로라도 웃고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으면서 학대당했던 내 몸에 활력을 주고 생기를 주고 기쁨을 주시면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힘을 얻는데 작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